여러분들 그 숙제가 좀 어때요? 맞나요? 아, 또 뭐야? 그거 안 되고 있나 보네. 잠시만요. 미팅 정보. 미팅 정보. 여기 있다. 숙제 좀 할만한가요? 이게 조금 그거 한 게 어려워요. 사전 강의 보고서도 내야 되고 또 숙제도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숙제 난이도가 조금,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지금 이번에 나간 거, 그쵸?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안 낼게요. 그래서 안 내겠습니다. 리그레션도 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고 있는 거 잠깐 보면은 뭐 클러스터링부터 사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거 조금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고 있고, 뭐 그거 관련해서 파이썬 하나 나간 게 다음 주? 아, 이번 주까지네. 이번 주까지네요. 리그레션 오늘까지 해가지고 끝날 것 같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모르겠어요. 이거 될 수 있으면은 수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끝내고 싶고, 이제 못 끝내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넘어갈 거고,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미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 좀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좀 어려울 거고, 요 사전 강의 이거 사전 강의 보고 만약에 조금 더 미리 예습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제 지난 학기 강의나 아니면은 지난 학기 강의나, 잠시만요. 지난 학기 강의나 그 뭐야, 제가 이번 학기에 하고 있는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오냐? 잠시만요. 이거 좀 끌게요. 네. 그러면은 그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랑 듀얼리티 뿐만 아니라 서포트 벡터 머신까지 커버를 했던 그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 좀 미리 보실 분들은 미리 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까지 하고, 요 7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없었는데 이번 학기에 새로 추가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까지 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중간고사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일단 학기 초에 4월 26일 날 보기로 했었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아마 뭐 별 그거 없으면 비대면으로 볼 거긴 한데, 사실 비대면으로 보는 게 저는 좀 계속 좀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보통 제가 지난 학기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그 전 수업 때 이제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약간 좀 Q&A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월 21일에 있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 뭐야, 저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 제가 따로 수업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질문하는 시간으로 할 거니까 뭐 미리 공부해서, 이게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 시험인데 수요일까지 공부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와가지고 물어보면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은 리그레션 하고, 그리고 파이썬 간단하게 하고, 시간 남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조금 하고 끝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조금 보고 옵시다.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그레션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뭐 디자인 매트릭스로 만드는 방법 같은 것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RMSE 에러에 대해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세타, 파라미터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스팬, 벡터 공간을 어떤 벡터 스페이스 내지는 하이퍼 플레인을 뭔가 만들어내는 스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고, 이제 그걸로부터 어떤 지오메트릭 인터프리테이션, 그 만약에 R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가 되려면은 성립해야 하는 요 오소고날한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를 가지고 하나의 행렬과 벡터들을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RMSE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것까지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예제를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뭐 직접 손으로 쓰는 예제도 보여드리고, 뭐 그거 가지고 파이썬을 구현을 하는 뭐 그런 것도 했었죠.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다가 할까?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었다고? 9쪽, 10쪽, 11쪽, 9쪽. 아, 이것도 그게 있구나.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RMSE나 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 갑시다. 그 루트 민 스퀘어 에러, 그때 얘기했었죠.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죠. 그거나 MSE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가 빠졌습니다. 민 스퀘어 에러죠. 그리고 S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sum of square 에러예요. sum of squared 에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민도 빠졌죠. 앞에 평균 내는 것까지 빠졌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요것들의 미니멈, 요것들의 요거는 다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RMSE나 MSE나 SSE나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은 다르겠지만, 서로 다르겠지만,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아규먼트,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이게 세타를 달리 해가면서 여기 뒤에 있는 값들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중에 그 뒤에 있는 값이 언제가 제일 작게 되냐, 그리고 그 작게 될 때의 세타 값, 그때 세타 값을 달라는 게 이 아규먼트라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아규먼트 민이라는 게 단순히 뒤에 있는 함수 값의 최소 값을 달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함수 값이 최소 값이 될 때에 아규먼트 세타를 반환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에러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아규먼트 세타는 항상 동일하죠. 그러니까 RMSE를 최소화하는 세타나 MSE를 최소화하는 세타나 SSE를 최소화하는 세타나 어차피 이거는 다 상관없다. 왜냐면은 어차피 다 구해놓은 거에다가 뭐 평균을 취하는 거고 또 그거에다가 루트를 취하는 거고 하니까 사실 그게 미니마이즈 되는 세타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 미니멈 값 자체는 다르겠지만, 미니멈 밸류 자체는 달라도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아규먼트는 같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트릭하게 유도를 했었잖아요. 그 뭐 요렇게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서 이게 미니마이즈 하는 어떤 벡터를 찾으려면 요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시리라 믿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널리틱하게 뭐 직접 미분을 해서 구해보는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SSE를 가지고 유도를 하나 봐요. SSE는 간단하게 요렇게 민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지금 Y 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랑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SSE는 요 세타에 대한 함수죠, 여러분들.
세타 값을 달리하면은 달라지는, 그러니까 세타 값에 의존하는 어떤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y 같은 경우에는 창값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있는, 그리고 x도 데이터로부터 들어온 인풋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값들, 요런 값들은 다 정해져 있는 값이고, 지금 요 세타에 대한 함수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만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쭉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최소 또는 최대일 때 만약에 연속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약간 그 점프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점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0이라고 그게 항상 최대나 최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나 최대인 점에서 미분값은 0이 되니까 일단 얘를 먼저 구해보고 그 중에 최소나 최대가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인지 아닌지를 따로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대체로 그냥 기본적인 거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뭐 벡터로 미분을 하고 뭐 행렬을 벡터로 미분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그냥 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요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요렇게 나왔다. 그리고 요거 이제 좌우로 넘겨가면서 정리하면은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또 이제 요거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를 요렇게 곱해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행렬 곱할 때는 순서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면은 요거는 아이덴티티니까 날라가고, 결국 세타의 햇은 요렇게 정리가 되죠. 네. 요거 앞에서 유도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어쨌든 요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얘기했지만, 우리의 코스트 펑션을 뭐 어쨌든 스퀘어드 에러의 뭐 썸, 아니면 그거의 민, 아니면 루트 민 스퀘어, 뭐 뭘로 정의를 하든 간에, 뭐 기본적으로는 결국 뭐 스퀘어 썸을 기반으로 정의가 된 요런 에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타 값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우리 파이썬으로도 했었고, 뭐 숙제로는 뭐 안 낸다고 했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결국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게 계산이 어려워요. 이거 왜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지? 잠시만요,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안 한 거 맞나? 요게 계산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통 안 했어요? 고마워요. 역행렬 있잖아요. 역행렬이 사실 연산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막 벡터끼리 더하고 곱하고 뭐 트랜스포즈하고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문제는 역행렬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역행렬 구하는 게 구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특히 여기 나왔듯이 그거의 사이즈에 뭐 얼추 3승 정도의 비례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시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컴퓨테이션 컴플렉시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n이 뭐 예를 들면은 뭐 행렬의 사이즈라던가 뭐 그런 거라면은 그거에 뭐 몇 승에 비례하냐 뭐 그런 표현 같은 거, 아니면은 이게 막 지수적으로 비례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즈의 3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가 뭐 10배가, 사이즈가 10배가 커지면은 역행렬을 구하는 계산은 10의 3승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거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약간의 대책이 필요하겠죠. 사실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전부 다 넣어가지고 역행렬 한 번에 막 구하면 좋겠지만, 뭐 그게 데이터 숫자가 뭐 몇백 개, 몰라 몇백 개? 몇천 개? 몇천 개도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 만약에 더 커져요. 막 몇만 개 이렇게 간다고 해요. 막 행렬이 몇만 바이 몇만짜리 행렬, 이거 역행렬 구해라 라고 하면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때 인트로덕션 때 약간 하고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잖아요. 요거에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코스트가 있잖아요. 코스트가 있을 때 사실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사실 그레디언트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레디언트 2차원의 스칼라를 할까? 여러분들 하나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벡터, 그러니까 2 by 1이라는, 뭐 2 by 1이라고 쓸게요, 편하게. 벡터에서 이거는 스칼라죠. 그냥 1 by 1이라고 쓸게요.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뭐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는 사실 요렇게도 풀었을 수가 있죠. 뭐 요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요런 함수, 이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겠죠? 여러분들 지금 2차원이니까 사실 벡터 x에는 x1이랑 x2라는 엔트리가 들어있는데, 그거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한 거, 결과는 이거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x1축, x2축을 여기 그리고 여기 f축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만약에 뭐 얘를 y다 라고 하면은 얘가 y축이 되겠죠. y는 fx니까요. 그러면 아마 잠깐만, x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이게 직선인가? 아닌가? 포물선인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컨투어로 그려보면은 뭐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단면을 딱 잘랐을 때 그 원으로 나오겠죠. 원. 뭐 그런 그래프가 될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사실 그레디언트라고 하잖아요. 그레디언트가 사실 뭐냐면 요렇게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가 있잖아요. 얘를 벡터로 미분을 하면은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f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뭐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구하면은 얘의 결과가 벡터로 나와요. 내지는 요렇게도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칼라를, 여러분들 이거 함수 값 자체, 함수의 결과 자체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결과도 벡터로 나오거든요. 이 나중에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면 벡터가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f를 이렇게 x1으로 미분한 거랑 x2로 미분한 거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칼라를 스칼라로 미분하는 건 해봤잖아요. 그 벡터로 미분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벡터의 각각의 엔트리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벡터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f의 그레디언트거든요. 요렇게 나와요. 실제로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ex1, ex2 요렇게 나오겠죠. 벡터의 그레디언트가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그리고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잖아요. 얘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그럼 뭐 예를 들어 x1, x2라는 점에서 이 값이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해 나가는, 변화가 가장 큰 방향. 예를 들어볼게요. 나 이거 괜히 예를 든 것 같은데 너무 준비하지 않은 채로 예를 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아까 같은 경우에 요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등고선을 잘라보면은 요렇게 가는, 요렇게 나오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나오는 함수였잖아요. 이거를 어떤 특정 레벨에서 이렇게 자르면은 사실 그 단면이 원으로 나타나는 함수였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점, 여기 이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임의의 점 x1, x2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함수가 있고 뭐 어떤 점이 하나가 찍힌 거잖아요. x, y로 주어진 x1, x2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 함수 값이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방향. 요 방향이 뭐냐면 그레디언트 f x1, x2라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면 이해가 돼요. 큰일 났어. 조금 뭐 예를 들면은 결국 벡터에서 스칼라로 가는 함수를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컨투어로. 그럼 여기 주어진 점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정상의 방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이 어디냐? 뭐냐면 그레디언트 방향이 제일 가파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가 됐든 최대가 됐든 어쨌든 꼭대기에 있는 값이잖아요. 맨 위에 있는 값 아니면 맨 밑에 있는 값이잖아요. 내가 지금 위치에서 저기로 가는 가장 빠른 방향이라고 해도 되나? 가장 빠르다고 하면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장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방향.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빨간 방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경로를 따라가는 게 그 경사가 점점 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향이잖아요. 반대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굉장히 가파르게 다이렉트로 가는 방향이죠. 그레디언트가 주는 게 뭐냐면 이 검은색의 방향을 줘요. 각각의 위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예시를 들었던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위치에서 만약에 우리 옛날에 저번 시간에 메시 그리드를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메시 그리드를 가지고 그 각각의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실 부호는 여러분들 잠깐만 부호 x1, x2로 나왔었죠. 아까 그레디언트가 그쵸? 요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또 요렇게 방향. 여기서는 요런 방향.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등고선이랑 수직한 방향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이거 지금 이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좀 여러분들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결국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게 결국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코스트를 뭐 미니마이즈 또는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니까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점에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이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발짝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위치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구해보고 이제 그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면서 내가 뭐 미니멈 또는 맥시멈을 찾아가는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거든요. 여기서 한번 예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상이 되는 코스트 펑션이 있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요렇게 나온대요. 요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좀 더 풀었으면은 요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입니다.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타랑 같은 디멘션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세타 t라는 게 뭐냐면은 t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t번째 어떤 스텝에서 세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이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발짝 나갈 건데, 그러니까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갈 건데 그 발짝의 크기죠. 스텝의 크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요게 마이너스인 이유는 사실 아까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대값을 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고 싶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미니마이즈 하고 싶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되죠. 현재 위치 세타 t에서 거기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에타만큼, 요거만큼, 우리 스텝 크기만큼 나가서 이제 새로운 t 플러스 1번째의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를 세타 0일 때 시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한 거에 요거를 대입을 해보고, 그럼 세타 1이란 값은 세타 0이라는 값에다가 요거를 곱하고, 그럼 요렇게 새로 구해진 세타 1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또 구해보고, 이제 새로운 또 값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요만큼을 곱해서 이동한 값. 그 다음 값은 또 뭐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거듭 제곱이 아닙니다. 거듭 제곱이 아니라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요 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 미니멈 값을 향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예로 들면은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뭐 여기 점에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이제 그만큼 이동을 하고, 아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어쨌든 요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보면 뭐냐면은 이제 초기 세타 1 내지는 세타 0를 정해놓고 우리가 정의한 코스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이제 매 스텝마다 요거를 반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그쵸? 아 여기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말을 썼네요. 이터레이션 내지는 뭐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스텝은 t번째 스텝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이제 초기 값을 적당히 정한 다음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그게 이제 뭐 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거 배치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미니 배치를 넣었나 기억이 안 나네. 미니 배치 내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방법들이 또 내 스텝의 크기는 우리가 정해줘야 돼요. 맞아요. 스텝의 크기를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스텝의 크기를 고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 뭐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스텝의 크기는 우리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의 크기가 크면은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움직이겠지만 반대로 그 수렴을 할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주변에서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스텝의 크기가 작으면은 이렇게 조금씩 되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니까 좀 수렴하는 게 되게 늦겠죠. 그치만 좀 점진적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요. 배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라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 쓰는 게 배치고요. 한 번에 다 쓰는 게 배치고 미니 배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거를 좀 조각조각 나눠서 적용을 하는 게 미니 배치예요. 요것도 나중에 조금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왜 뺄셈을 하나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그레디언트 J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요거는 빠져야 되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앞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도 나오죠. 여기 보면은 지금 i라는 인덱스가 샘플에 대한 인덱스죠. 근데 이 i를 지금 1부터 m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지금 다 썼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데 요거 한번 보고 요거 한번 파이썬으로 보고 쉬었다가 합시다. 요거 파이썬까지만 보고 할게요. 보고 쉴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좀 다시 할게요. 이거 깨지니까. 잠시만요. 보이시죠? 코드 보이시나요?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네. 이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일단 이걸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랜덤으로 샘플 생성하는 거 기억나요? 랜덤으로 샘플 생성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줄 수 있었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렇게 x를 랜덤으로 샘플을 10x1로 생성을 했네요.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이어스에다가 요 x에 대한 코이피션트 5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요거 노이즈 섞었죠. 요거 안 섞으면은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는데 요거를 섞어줘야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x1이랑 y를 이렇게 플롯을 해봤어요. 그러고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일단 아날리틱
내지는 노멀 이퀘이션을 바로 적용을 해서 했던 게 요거였죠.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x라는 디자인 행렬을 만들었었죠. hstack이라는 함수를 그때는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 앞에다가 바이어스 텀이니까 요 1 numpy 1 이거 넣으면은 1로 차 있는 행렬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위에 있는 x, 요거 x1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냥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인버스 취한 거에다가 x 트랜스포즈에다가 y를 곱하면 세타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렇게 구해진 세타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이어스 텀이랑 요거 개수랑 잘 나왔네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피팅한 결과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뭐 xnew라고 만들었네요. xnew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팅을 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하니까 사실 직선이니까 2를 넣어도 되지만 적당히 한 10개 정도라고 쪼갭시다. 여기는 뭘까? 린스페이스 해도 되나? 뭐 0에서 2까지 10개 쪼개주세요. 이거 되나? 안 되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은 컬럼 벡터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끊기죠? 나중에 이거 지금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텍스트 모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뚝뚝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끄러운 버전으로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세요. 그리고 요거에다가 뭐 h스택, 우리 썼던 h스택을 씁시다. 요렇게 해서 새로운 그 뭐냐, 그 우리가 평가를 할 그거를 만들고,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xnew에다가 세타를 곱하면은 자동으로 나오죠. 그거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xnew를 다 그리면 안 되고 여기를 그려야 되죠. 아, 이거를 차라리 그렇게 할 걸 그랬나? x1new라고 할게요. y predict. 아이고, 뭘 잘못했냐? 아, 요걸 안 써도 되죠. 요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닙니다. 저번에 했던 거 그냥 다시 한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한번 구해볼게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해볼 텐데, 우리가 일단 세타 제로,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하는 값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랜덤으로 합시다. 뭐 요거를 해도 되고 요거를 해도 뭐 상관없죠.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아니면 뭐 그냥 이거 뭐 랜덤 이렇게 안 넣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접 어사인을 해도 되죠. 아, 이 자꾸 잠시만요. 이렇게 직접 어사인을 해도 된다. 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뭐 근데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초기화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초기 위치에 따라서 그 최종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때 클러스터링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면은 이런 랜덤 어사인을 막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들을 보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제일 좋게 나온 거 뭐 이런 거를 나중에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나중에 더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에타로 0.001 이게 이제 러닝 스텝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보폭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 엡실론을 썼는데 엡실론은 일단 아직 안 할게요.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라는 뭐 아니면은 스텝이라는 어떤 변수를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이터레이션이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코스트를 구해야 되는데 코스트가 문제네. 이거는 일단 100바이 1에 비어있는 행렬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코스트 행렬의 전체 값에다가 요 값을 여기다가 1 넣으면 이제 1로 다 찬 거를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non이라는 걸 넣을 건데 이거는 not numb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를 보통 뭐 이렇게 non으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플롯을 했을 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냥 0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 코스트에다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때그때 구한 코스트를 여기다가 채워 나갈 건데, 그거를 저장을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while문은 안 쓸게요. while문은 안 쓰고 여기 지금 코스트 2번 이터레이션, 그러니까 2번 이터레이션에서 구한 코스트를 여기다가 넣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겠어요? 우리 아까 y 프리딕트 구했나? y 프리딕트 구했네. 요거는 피팅을 위한 프리딕트만 구했구나. 이렇게 할게요. y 프리딕트를 구할게요. 이거 x 닷에 세타 곱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y 프리딕트에서 y를 빼면은 이게 에러죠. 뭘 잘못했을까? y 프리딕트에서 x 닷 세타 x 닷 세타, 잠시만요. y 프리딕트 이거 어사인이 아직 안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 에러인데, 여러분들 요렇게 하면 에러인데, 요거에다가 제곱을 하고 요렇게 썸을 해주면은, 잠시만요, 썸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 우리가 잠시만요, 코스트 펑션을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 엑시스를 제곱을 한 거에다가 요 방향으로 하고 요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npsum 엑시스 제곱. 여러분들 이것도 넘어가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차례차례 해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K민즈 해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는 아직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요렇게 하면은 지금 첫 번째 샘플부터 100번째 샘플까지의 에러죠. 프리딕션과 실제 y값 사이의 에러를 제곱을 한 거죠. 사실 제곱 안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올 수 있죠. 제곱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우리가 요거를 다 합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sum of square 에러가 되겠죠. 그쵸? sum of square 에러는 이렇게 나올 거죠. 이게 만약에 MSE, mean of square 에러가 되려면은 요거를 뭐 예를 들면은 10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뭐 요렇게 있을 때 내가 요렇게 놨나? D by M인지 M by D로 놨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M by D였던 것 같긴 합니다. 요렇게 하면 MSE, 그러니까 스퀘어 썸의 평균을 취한 거죠. 그러면은 RMSE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스퀘어 루트 뭐지? MP 스퀘어 루트 뭐 이런 게 있나요? 하여튼 뭐 요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아, 있네요. 넘파이 스퀘어 루트 있네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값이 구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요게 sum of square error, 요게 그거의 평균, 그리고 그거의 스퀘어를 취한 RMSE. 그럼 우리는 그 중에 코스트를 SSE로 일단 둘게요. 요거를 넣겠습니다. 요거는 다 주석 처리를 할게요.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세타의 새로운 값, 세타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마 세타에다가 에타 곱하기 뭔가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세타라는 값에다가 덮어 씌우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여기 그레디언트 부분만 구하면 돼요. 그레디언트가 뭐였냐면은 요거 아까 강의 자료에서 사실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 강의 자료 아까 30번씩에 있거든요. 14페이지에 30번씩에서 오는 건데 2 곱하기 가로 쓸게요. 2 곱하기 x 트랜스포즈에 여기 안에 또 뭐가 많이 들어갔죠? x 세타 빼기 y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세타가 한번 업데이트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맨 처음 세타 값이랑 새로운 값이랑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어사인을 한 값은 요거고 그 다음이 요거가 됐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예를 들면은 요렇게 돌리면은 이제 아시겠어요? 세타를 업데이트를 한 거를 다시 세타에다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레디언트 다시 구하고 또 이제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막 반복을 하죠.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그때그때 구해지는 코스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sum of square error 코스트라고 했죠. 요거를 이제 여기 코스트라는 여기에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0번을 반복해라 요렇게 했는데 100번이 돌아가겠죠? 그때그때 프린트 다 되나? 세타만 프린트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세타 뉴만 프린트 해볼게요. 요렇게 값이 막 변해 나가요. 이거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세타에다가 이터레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볼까요? 뭐 제로로 할게요. 이거를 뭐 2by max 이터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구해진 세타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이거 또 뭐야? 뭐야? 제로에서 괄호가 요거 고마워요. 요거요? 요거 말한 거야? 이거 쉐이프 이것도 나 왜 맨날 이거를 잘 못할까? 여기다가 리쉐이프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보통? 제가 이렇게 파이썬에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투바일로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아, 미안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약간 원시적인 방법을 한 번만 쓸게요. 이거 그냥 디멘션이 안 맞는 거니까.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됐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멍청한 방법으로 해도 이해해줘요. 나중에 한번 플롯을 해볼게요. 이따가 일단 코스트도 그려보고. 이거 되나? 프린트 뺄게요. 프린트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아, 이거를 해야 되는구만. 세타 값이 변해 나가는 걸 보고 싶었는데. A 레인지였나? 아, 내가 여기다 세타를 넣었구나.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라이브 코딩은 이렇게 어렵나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코스트 펑션, 위에 있는 그림이 코스트 펑션이에요. 여기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코스트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세타예요. 그러니까 뭐 주황색이랑 파란색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타 1, 세타 2 값이 지금 이터레이션이 진행해 가면서 뭐 이렇게 변화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요것도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 여기에다가 그린 거 한번 해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이제 이터레이션이 진행되면서, 아, 이거 또 그림 그리려면 이게 또 있어야 되는구나. xNew는 아까 그렸고 yNew만 새로 만들게요. 이렇게 되겠네. x1new x1new 아, 이거 왜 자꾸 이러냐? 아닐 텐데. 아, 여기를 잘못 그렸네. 여기를 잘못 그렸겠네요. 요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나온 게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세타 값이 업데이트 될 때 이 피팅이 점점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더 설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라미터 세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반영이 된 그때 피팅 결과를 같이 여기 빨간색으로 그린 거죠. 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정각까지만 쉴게요. 궁금한 거 있는 사람은 얘기하세요. 요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코드도 어차피 다 올려줄 거예요. 숙제 안 나온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이것도 다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네, 과제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정각까지 쉽니다. 여러분들 질문 지금 하셔도 돼요. 그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제대로 구현을 했다면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기 값도 명시를 해준 거거든요. 우리가 동일한 조건으로 출발을 했을 때 코드를 잘 짰으면은 아마 똑같거나 아니면 최소한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 숙제도 제대로 이거 구현했냐 안 했냐를 결과만 보고 그냥 판단할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결과 나왔으면은 뭐 맞은 거고, 아니면은 뭐 그거 할 거다. 이번에, 그리고 잠깐만요. 그렇게 상희 씨가 한 얘기는 그런 것 같고, 영현 씨가 하는 질문이 뭐죠? 뮤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 숙제 말하는 거죠? 그쵸. 각각에 대해서 K민즈랑 에모지 그 외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잠시만요. 숙제 3번. 요거잖아요, 요거. 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요 그림을 그리세요. K민즈로도 그리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도 그리세요.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여기 그림 그리는 방법도 여기에다가 그 예제로 맨 처음에 준 그 파이썬 코드에 그림 그리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뮤 트레일이라는 어떤 행렬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한 번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겠지만, 이제 전체 다에 대해서 그릴 때는 여기 뮤 트레일에다가 계산한 뮤를 잘 저장을 해 놓으면은 그냥 딱 요 함수만 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초기 어사인을 했을 때는 이게 점이 하나만 찍혀 있잖아요. 왜냐면은 뮤 트레일에 첫 번째 값만 들어가 있고 뒤에는 다 난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더 넘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 꼬랑지가 있지만 꼬랑지가 그냥 생략이 된 경우고, 같은 함수로 만약에 거기 뒤에다가 잘 요거를 쌓아놨으면은 요게 그냥 자동으로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요거, K민즈일 때 요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일 때 요거 나오는 거를 그려주면 됩니다. 경로가 모르겠어요. 아주 이거 제대로 구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거는 지금 예지 씨가 올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잘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 이거면 이거 그냥 만점 줄 것 같은데요? 왜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삼각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면은 맞죠? 이거면은 맞는 거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제대로 구현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정각까지 쉬세요.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하, 이제 알겠다. 내가 프린트를 여기다 했구나. 바로 할게요.
아 오늘 할 거 좀 많이 남았는데 빨리 해야겠다. 녹화가 되고 있나? 되고 있네. 여러분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지금 했어요. 일단 아직은 전체 데이터를 한 스텝에 전부 씁니다. 전부 쓰기는 해요. 물론 역행렬을 구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n3승만큼 복잡하지는 않아도 지금 뭐를 구하긴 구해야 되냐면은 어디 갔어? 요거를 한번 구하긴 해야 돼요. 요거 역행렬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지금 x 행렬의 그 차원을 보면은 지금 m개 그 샘플 개수만큼의 로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부 다 쓰기는 써요. 전부 다 쓰기는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방금 전에 한 거. 그러니까 배치 전체에 대한 계산을 하기는 해야 돼요. 역행렬은 아니지만 요거 뭐 아까 이거였나? 요거를 구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커지면 속도가 느려지긴 해요. n의 3승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n 3승은 아니고 뭐 n 정도인가? n 제곱도 아닐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노멀 이큐에이션이 왜 갑자기 그 노멀 이큐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n 3승으로 늘어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피처수 아까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취한다고 했는데 요거 x 트랜스포즈 x 구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그 m by m이 아니죠. 그러니까 샘플 개수가 아니죠. 인풋의 디멘션으로 나오죠. 그쵸. 인풋 디멘션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인풋 디멘션. 그러니까 요 n 아까 n 3승이라고 한 이 n은 인풋의 디멘션, 그러니까 피처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숫자랑은 뭐 그렇게 크게 뭐 그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데이터셋이 커지면 느려지는 건 맞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닝 레이트가 중요하게 또 작용을 하죠. 요 러닝 레이트가 있었잖아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죠. 특히 너무 큰 경우에는 뭐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막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또 막 이만큼 이동했다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딱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러닝 레이트 정하는 것도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래서 뭐 러닝 레이트를 단순히 컨스탄트 그냥 하나로 고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방금 전에 하나로 고정했었죠. 아까 저 파이썬으로 한번 예제 들었는데 그거에 그 러닝 레이트 에타 값을 바꿨을 때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보는 것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시간에 따라 변화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에타 제로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 나가는, 이렇게 그 스텝이 진행이 될 때마다 이렇게 줄어 나가는 어떤 에타 값. 왜냐하면은 우리가 초기에는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이게 좀 세밀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한 거죠. 스텝 디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말은 스텝이라고 거창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5번 진행할 때마다 반으로, 그러니까 5스텝 가고 반으로 줄이고 또 5스텝 가고 반으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좀 뭐 또 에폭이라는 말이 쓰이긴 했는데 에폭 아니면 이터레이션 아니면 스텝 뭐 일단 전부 다 비슷하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익스포넨셜 디케이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또 약간 반하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긴 한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요. 뭐야? 누구야?
음소거 해주세요. 이일영씨 음소거 해주세요. 제가 음소거 할게요. 깜짝 놀랐네.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하나의 샘플만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매번 랜덤으로 뽑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요렇게 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i번째 그 샘플의 개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을 해서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는데, 요게 아니라 그 중에서 요 시그마 요 썸을 날려버리고 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뭐 t가 1일 때는 뭐 3번, t가 2일 때는 뭐 6번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뭐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37번 뭐 이런 거 이렇게 샘플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내가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그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여기 한 개의 샘플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택이 된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요런 점이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그게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여기 제일 극단적인 게 배치라고 하면은 이제 제일 반대쪽에 있는 게 스토캐스틱이겠죠. 그러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한 샘플만 쓰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샘플을 다 쓰는 거니까 또 이제 장단점이 약간 극단적으로 나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게 뭐다? 미니 배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기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랜덤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번 움직이는 게,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막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서 이렇게 딱 수렴을 한다 하면은 스토캐스틱은 막 약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막 이런 경로를 따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샘플을 고려를 해서 썸메이션을 취한 게 아니라 딱 한 샘플만 구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파이썬으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과제를 내고 싶었지만 이번 주에는 과제를 쉬기 때문에 과제를 내려고 했던 걸 지금 말로 하고 있어요. 그쵸. 뭐 그런 뭐 요동을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글로벌 옵티멈, 이거는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일반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수렴을 하긴 하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전체 함수 전체 영역에서 미니멈인지 아니면 국소적인 미니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글로벌이라는 걸 보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나온 미니 배치라는 게 이제 데이터셋을 전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쓰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쓰는 거죠. 이번에는 일부만 랜덤으로 뽑아서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하는 거. 작은 크기의 무작위 부분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여기에 예시가 잘 나와 있네요. 배치인 경우, 스토캐스틱인 경우, 그리고 그거의 중간적인 미니 배치인 경우. 여러분들 이런 거 직접 그려보면 재밌겠죠? 유잼이겠죠? 저한테 숙제로 내고 싶지만 안 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은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100개 단위의 미니 배치를 이제 1000개, 그러니까 미니 배치 하나 안에는 100개가 들어있고 그런 미니 배치를 1000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사이즈를 우리가 정하기 나름일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눠놓은 것 중에 이제 여기서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로 나누는 것 중에 이번에는 뭐 몇 번째 거, 그 다음엔 몇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빨리 하고 끝내야지. 여러분들 이거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면은 다항식이죠. 다항식.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리그레션을 하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원래 우리 아까 디자인 매트릭스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잖아요. 뭐 x1,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쓰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라는 게 뭐 이러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는 이렇게 1, 2, m개 들어가고, 이제 x1의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해서 n 번째 샘플, 또 x2의 첫 번째 샘플부터 해서 x2의 n 번째 샘플까지 넣잖아요. 이렇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폴리노미얼이라고 해봅시다. x1의 제곱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럴 때 디자인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1 x1 x1의 n번째 샘플까지 이렇게 넣죠. x1의 제곱, 이렇게 n번째 샘플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 이거 좀 잘리네. 디자인 매트릭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또 x3에다가 x1의 3승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잘리네. 여기에 또 뭐 세타 3에 x1의 3승 들어가면 또 이제 x1의 첫 번째 샘플의 세제곱한 거, x1의 n번째 샘플의 세제곱한 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렇게 그때그때 그냥 컬럼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또 만약에 뭐 x4에 x2에 뭐 5승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세우기 나름이죠. 그러면은 또 여기에 x2의 첫 번째 샘플의 5승, x2의 n번째 샘플의 5승, 이런 칼럼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해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냥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요거 사실 지난 학기 숙제였거든요. 이거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제가 파이썬 코드 업로드 해드리잖아요. 거기에 이 폴리노미얼 피팅 한 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러닝 커브, 요거는 우리 나중에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요런 걸 그렸잖아요. 여기 y축이 코스트, 지금 같은 경우는 sum of square error, 여기 가로축 같은 경우에 이터레이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 수렴을 해 간다. 아마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적당히 중단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 놓으면은 뭐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끝까지 봐도 되고 상관없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이 어떤 이터러티브한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코스트 같은, 우리가 좀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매 이터레이션마다 얘가 지금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뭐 계산이 수렴이 잘 이루어지는지, 뭐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를 뭐 특히 여기서는 러닝 커브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면은 여기 세로축으로는 아마 뭐 에큐러시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이 돌아가고 있는 게 제대로 돌아간다,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다음에 할게요. 리그레션에서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리지 리그레션이랑 라쏘라는 걸 할 텐데, 리지 리그레션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때 인트로덕션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레귤러라이즈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게 나왔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언더피팅이라는 게 있고, 뭐 적당히 좋은 피팅이 있을 뿐더러 이제 더 많이 가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지금 파란색 점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모델의 복잡도를 따지면은 얘는 낮죠. 1로 갈수록 높죠. 그만큼 뭐랄까 허용하는 오차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크겠죠. 얘는 작겠죠.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런 언피팅이라고 썼냐 왜? 언더피팅, 이런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이런 거 반대로 아주 명백한 오버피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이런 20차짜리 이런 거.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적당한 피팅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모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쓸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주어진 이 데이터가 2차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뭔가 물리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2차 피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피팅된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 값을 보고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시각화를 해서 판단을 해도 되고, 어쨌든 적당한 피팅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런 식의 일이 사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빨간색의 오버피팅, 지금 오버피팅이라고 일단 예를 들지만 이게 오버피팅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정답은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오버피팅이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점들을 더 정확하게 피팅을 하기 위해 얘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올라간 거죠. 그쵸? 우리 사실 지금 주어진 거는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라 라는 거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그러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으면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막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막 무한대로 올리면은 사실 이 파란색 점들을 전부 다 퍼펙트하게 지나가는 폴리노미얼 피팅도 찾을 수 있잖아요. 막 차수가 뭐 데이터 개수만큼 많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라 라는 이 조건만으로는 오버피팅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에다가 레귤러라이즈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정규화라는 표현을 썼죠. 이게 뭐였냐면은 그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코스트에다가 이제 폴리노미얼의 차수 이런 거를 만약에 더해서 이 전체를 코스트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코스트랑 이 뒤에 새로 생긴 폴리노미얼 차수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죠. 왜냐하면은 차수가 높아지면 코스트가 내려갈 거고, 반대로 차수가 낮아지면 코스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동시에 미니마이즈를 할 수는 없는 그런 값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은 얘네 둘을 동시에 더한 값을 미니마이즈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단순히 코스트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수도 같이 억제를 시키는 선에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일들이 예를 들면은 정규화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온 게 뭐냐면은 이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런 텀이 들어갔어요. 이게 레귤러라이즈드 텀이죠.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세타라는 모델 파라미터에 놈을 넣었어요. 놈. 그러니까 세타라는 값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폴리노미얼의 그 개수들이잖아요. 그 각각의 인풋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들이 세타였잖아요.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한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 파란색의 세타보다 예를 들면은 초록색의 세타 놈이 더 작을 거고, 그거보다 더 작은 건 요 빨간색의 놈이 더 작겠죠. 이 그래프에서. 그쵸? 그러니까 파란색이 모델의 복잡도가 제일 큰 버전이고, 이제 빨간색이 모델의 복잡도가 제일 낮은 버전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 세타의 놈을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레귤러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여기 이게 붙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래 있는 코스트랑 뒤에 추가한 레귤러라이즈랑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하니까 그거 두 개 사이에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죠. 이 알파를 통해서 이제 균형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크면 클수록 그 세타에 대한 레귤러라이즈들을 더 많이 다뤄달라, 더 큰 비중으로 다뤄달라, 이런 뜻이죠. 반대로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뒤에 있는 텀의 효과가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를 뭐 적용은 하되 적게 적용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런 결과가 나왔겠죠. 여기 알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가 작아지니까 모델이 복잡한 모델이 결과로 나왔고, 알파가 커지니까 이제 좀 단순한 모델이 나온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단 1차 폴리노미얼은 1차 폴리노미얼인데, 이제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개수들이 더 크게 나타나니까 더 그 기울기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결국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페널티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페널티, 알파가 큰 값이다 보면 알파가 큰 값을 주면은 기울기가 작게 나타난 거고, 알파가 작으면은 이제 기울기가 큰 값으로 나타난 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우리가 요런 식으로 레귤러라이즈드 텀을 넣어가지고 코스트를 정의를 했을 때 그거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요게 추가가 돼요. 요 알파가 0일 때는 사실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알파, 여기 뒤에 이 알파 그 파라미터의 놈이 추가가 됨으로써 요만큼이 더 들어옵니다. 요게 사실 선형대수에서도 나오는 어떤 그건데, 뭐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할 거고, 어쨌든 요거를 뭐라고 한다?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한다. 마지막 페이지 할까? 마지막으로 라쏘 하고 끝낼게요. 라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까는 세타에 놈을 넣었잖아요. 그 벡터의 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넣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절대값을 넣었어요. 절대값으로 넣은 경우를 우리가 라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해가 라쏘라고 하거든요.
라쏘란 말은 뭐 요런 말을 줄인 건데, 왜냐하면은 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는 사실 이렇게 세타 제로부터 뭐 세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D라고 할게요. 그냥 디멘션이라는 뜻에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타 값들이 뭐였냐면은 그 자기에 해당하는 인풋이 아웃풋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1이 있는데 세타 1이 10이면은 여기 y를 구할 때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이 세타 1에 해당하는 x1이 이제 여기에다가 10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프리딕션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타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라쏘를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해를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중간에 0이 들어가요. 뭐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어떤 값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에 0이 나와요. 0. 그럼 0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에 해당하는 인풋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세타를 곱해서 나가는데 거기 앞에 0이 곱해져 버리면 뒤에 뭐가 들어오든 너는 뭐가 들어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0이야.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얘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해줘요. 그런 효과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피처들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든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서는 영향이 적으면은 그냥 작은 값으로 나타나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0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어디에다 쓰냐면은 이제 피처 셀렉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지 모르는데 지금 아웃풋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인풋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제 라쏘를 돌렸더니 이제 세타라는 값이 세타 0, 세타 1, 세타 2가 나오는데 뭐 얘가 0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영향이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아웃풋에 영향을 주는 건 바이어스랑 x2밖에 없어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곧 뭐다? 피처 셀렉션이다. 이 인풋들 중에 우리가 뭘 택할 거냐, 뭐가 중요하냐, 뭐는 영향이 없냐, 이런 거를 라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숙제는 없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클래시피케이션 수업을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